오늘도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에 큰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나온 소식들을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및 미국 증시 굉장한 변동성을 겪었었는데요. 대부분이 큰 하락이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이 투자자들,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동성이 더 클 때 오히려 더 달려들어가지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최근 밸런스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의 39%가 더욱더 많은 암호화폐를 사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전개되는 금융 상황이 더 불분명해짐에 따라 그들의 부를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것이 암호화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암호화폐를 더 산다. 떨어질수록 더 죽는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암호화폐 지속 매수 간드아라고 외치면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숫자가 많은 동시에 주식도 꽤 여전히 팬이 많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주워 썼던 사람들, 지금 최근 반등과 함께 화색을 보이고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높을 때 너무나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도박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도박이 아니라. 하락장일 때는 한 번에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살살살 아이스크림을 핥아먹듯이 이 뜨거운 죽을 위에서부터 살살 불어서 먹듯이 천천히 분산적으로다가 들어가는 습관을 가지실 수 있다면 조금 더 안전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자, 비트코인 지금 현재 23,000달러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쇼를 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 비트코인 단돈 23,000달러. 여유 있을 때 조금씩 먼저 짓는 사람이 임자라네. 그런 의미에서 임자 가지야. 다음으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것 같죠. 한 소년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쇼핑을 하는 장면이 목격이 돼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 청년, 소년, 소고기 맛 아이스크림을 사고 있습니다. 자, 맛있는 거 딱 집어갖고 얼마예요? 사토시 50개. 이나네? 결제가 끝났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쇼핑했어? 좀 치는데? 라고 친구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죠. 자, 훈훈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한 쇼핑 함께 보셨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소식이죠. 글래스 노드에 의하면 지난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 7일 평균이 21개월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판매자들이 진이 빠진 것일까?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바닥에 다다른 것일까?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거래소로의 입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당연히 하방 압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다시 한번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시카고 소재 암호화폐 유동성 공급업체인 컴블랜드가 최근에 기관 고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기관 고객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하네요. 암호화폐 업계의 고통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며 비트코인은 최저 16,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 기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은 올해 반등하면서 32,0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꽤 큰 폭의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지금부터 16,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연말까지 32,0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겠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럴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분할 매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약간 좀 불안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자, 비트코인 지금 뭐와 함께 다니고 있습니까? 미국 증시와 함께 손을 꼭 잡았다기보다는 이 같이 수갑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니고 있죠. 그 말인즉슨 S&P 500이 골로 가게 되면 비트코인도 끌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S&P 500 지금 현재 차트와 과거 하락 때의 차트를 비교해 본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얀색이 S&P 500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약간 반등했지만은 여기서 소위 말하는 번지대를 만들면서 더욱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와 동시에 흥미로운 점은 이 과거 주식시장이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을 그리면서 하락을 했었다. 과거 1937년도, 2000년도, 2008년도 때도 비슷한 흐름이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2000년도 때와 지금 현재 상황 차트를 비교해 본다면 재작년에 있었던 코로나 떡락과 비슷한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고 떨어졌었다가 반등하는 척 이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합니까? 페이크나 후가시를 준 다음에 더욱더 크게 떨궜었다. 이런 미래가 반복될 수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깔끔하게 2008년도와 딱 비교를 해보면은 딱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죠. 지금 거의 반등의 고점과 더불어 가지고 S&P 500이 저항에 딱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항 뚫지 못하면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더욱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강제로 끌려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 마이클 버리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는데 더욱더 큰 하락이 오게 될 수 있다.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좀 반등세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지만은 미국 증시가 언제라도 이 투자자들의 밥상을 뒤엎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조심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나는 크게 한 방 건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일단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만 분석가 비트코인 1일봉을 보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안 돼. 하락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하락할 거면 또 진작에 했을 것 같기도 한데 비트코인이 다이아몬드 패턴 후에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맞춰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거의 전설급의 비트코인 분석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미국 증시와 함께 어디로 가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가운데 비트코인 주봉이죠. 주봉에서 맥디 상승 크로스가 나올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번 달려줍니까? 달려주나요 비트코인? 야수의 심장이 승리하느냐 아니면은 야수의 심장이 아니라 야수의 곱창이 되어버리느냐 전 세계가 비트코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짤인데요. 도미니칸 공화국에서 볼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게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샵 초가지 포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다음으로는 보이저 디지털 최근에 파산 신청을 했었는데 다가오는 8월 11일부터 해가지고 그들의 고객들로 하여금 묶여있는 자산을 어느 정도 인출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고객들은 한숨 돌렸을 것 같은데요. 셀시어스는 어떻게 합니까? 셀시어스 더 심한데 셀시어스가 인출할 수 있게 도와줘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될 것 같고 자, 한편이 인도도 지금 난리가 났죠. 인도의 대형 거래소 와지르가 인도 당국 때문에 자금이 묶였다. 모든 자산이 묶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들이 인출을 못하는 상황이 또 들이닥쳤다. 근데 인도 거래소 와지르 X 같은 경우는 또 인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지금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와지르 X를 인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어가지고 인도 거래소 와지르 X에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바이낸스를 옮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자, 난장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당 상황이 진화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 메타버스의 열풍은 계속된다. 이 넷플릭스가 만화와 협력해가지고 그들의 오리지널 시리즈이자 야심작 그레이맨의 한 장면을 메타버스 상에서 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시리즈 중에 한 장면인가요? 무섭게 생긴 여자, 눈을 부릅뜨고 입이 없는 여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 근데 이게 시리즈가 아니라 영화라고 하는군요. 영화 그레이맨. 메타버스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 역시 찾아내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메타버스 가지야. 다음으로 해서는 또 다른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 그들의 NFT 기술을 활용한 데 있어서 암호화폐 프로젝트 플로우를 채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플로우 가격이 크게 떡상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NFT 및 메타버스 한때 유행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 시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에이다. 크라켄 인텔리전스에 의하면 에이다 연초 대비 온체인 거래량 증가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마저 추월했다라고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다양한 앱까지 출시하고 있는 A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자, 비탈릭, 최근에 이더리움 머지와 관련해가지고 이 작업증명 기반의 새로운 포크가 나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동시에 그는 이더리움 작업증명 하드포크 지지자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빠르게 돈을 벌려는 속셈뿐이다. 새로운 포크가 발생하게 되면 에어드랍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거 팔아먹을 생각밖에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나도 좀 꽁돈은 갖고 싶은데 사실 요즘 다 힘들잖아. 네가 좀 이해를 해주면 안 되겠니? 자, 아무튼 이 하드포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두 체인 모두에 존재하게 되는 NFT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NFT가 뭡니까? 이 복사가 안 되는 고유의 코인인데 복사가 되게 생겼네. 야, 이거 완전 개판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비탈리기는 이야기하기를, 작업증명 포크 진영 지지자들이 이제 큰 힘을 얻게 되면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포크를 만들고 싶다면 이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자, 이 머지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난장판이네요. 난장판. 개판 5분 직전에 암호화폐 시장,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파이넥스의 고려들이 이더리움 롱을 접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대수롭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 이런 식으로 고려들이 롱을 접었을 때마다 이더리움 가격이 쫙쫙 빠졌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위험한데요. 이더리움 머지를 앞두고 이 머저리가 되는 이더리움이 아닌가 불안불안합니다. 그 동시에 이더리움 일본 기준 베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런 식으로 베리시 다이버전스 나왔을 때 가격이 쭉쭉 빠졌었는데, 이거 좀 암호화폐 시장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나요? 좀 도와주라죠. 이어서 스마트 컨트랙터 블런치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이더리움이 주말 동안에 이 상승 5파를 완성하게 된다, 그러면 조정을 받게 되면서 $1200 수준까지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다. 여기서 이제 저점 매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러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참 불안불안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진성 떡락충 프라핏 블루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1000 수준까지 간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을 긴장 타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말을 믿는 사람들은 긴장을 타겠죠. 자, 과연 과거가 반복되면서 이더리움 가격 이번에 빠지게 될 것인가? $1200까지 일단 조정 나올 것인가? 다음 주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가격이 빠지면 돈이 어디로 갈까? 잡코인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곤 하는데요. 자, 눈여겨서 볼 만한 코인들, 이더리움보다 시총이 낮은 코인들 몇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여기 있는 이 페레스와이 분석가는 더스크라는 코인을 눈여겨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축적 기간을 마치고 한번 쏠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쏘고 올라와가지고 리테스트 하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으로 눈여겨서 볼 수 있는 잡코인 같은 경우는 우 네트워크, 한때 우 트레이드로 불렸다가 이름이 우 네트워크로 바뀌었는데요. 비슷합니다. 축적 기간 거치고 저항선 뚫고 올라온 상황이니까 지금 지켜본다라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는 잡코인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는 작은 시총의 코인이 되어버린 체인링크. 마이클 반데포페 분석가는 체인링크에 대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인링크 매집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체인링크가 언젠가는 미래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라이트코인처럼 폭락하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요. 자, 나노레저 지갑 10% 할인 행사가 내일 마무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서방 기준으로 내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쿠폰 코드 및 링크를 활용해가지고 매수를, 그러니까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 살려주기 운동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유튜버들도 힘들죠. 도와주시면 제가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